윤석열 정부가 북괴의 전술핵 위험 노고라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괴 반동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괴가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외환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 제한 조치는 오는 17일 관복 호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거래 제한 조치 효력은 즉각 발생했습니다. 한편 북괴가 최근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40여 대에 불과하고 일부는 연료 부족 등으로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추락한 전투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안보 소식통은 이날 북괴 도당의 150대 훈련 보도에는 과장이 많다며 구형 미국기와 무장이 없는 훈련기까지 긁어모아 40~50대 정도를 띄웠으며 4대는 연료 부족으로 정상 비행을 못했고 추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전 훈련을 자주 하지 못한 탓에 편대 비행 등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북괴는 지난 8일 대규모 항공종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내부 선전을 위한 과장이 많고 곳곳에서 허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쌍방울이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쌍방울 전 임원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약칭 아태협 회장 안모 씨 등의 자택을 14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반출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시기와 겹치는 점 등에 주목하며 이 돈이 북한 측에 건너갔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이 2019년 임직원 수십 명에게 1인당 수천만에서 수억 원에 해당하는 달러나 위안화를 주면서 중국으로 수십 차례 가지고 나가게 한 정황을 최근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쌍방울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내보냈고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금 반출 무렵 쌍방울은 북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 베트남 등으로 도피 중인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났고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현 SBW 생명과학의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상장 폐지 위기를 맞았던 나노스는 이를 계기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 획득, 북한 고위직의 아태협 행사 참석 등에 대한 대가로 북한 측에 돈을 건네려고 중국으로 자금을 반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이 중국으로 반출한 돈이 북한 미술품 구매 대금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태협은 2018년 11월 경기도와 공동 개최한 대북 교류 행사에서 북한 그림 40여 점을 전시했는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태협은 그림 3점만 통일부 반입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태협 측은 북한 그림은 기증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미술품을 기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아태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 발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영민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납포됐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노영민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지난 8월
노영민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서 21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 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노영민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인데요. 검찰은 노영민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북괴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정치 감찰이다,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며 떠드는 자들을 보면 기가 찬다. 국민 한 사람이라고 무시했고 지금도 무시하며 떠들고 다닌다면서 촛불을 든다고 협박을 감히 한다. 그럴 게 아니라 의원 배지 반납하고 석고대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나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래진 씨는 지난 정권이 동생을 죽이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것들을 어찌해야 할지 고구마했다고 또 웃고 GX하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다. 인간인지 묻고 싶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수많은 고민을 해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감사 결과 참담하고 끔찍하다며 문재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사회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 20명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권의 9개 기관과 관련자 20명은 문재인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양구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로 문재인 정권은 공무수행 중이던 고 이대준 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예외도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고 이대준 씨와 유가족에 일말이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충실히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감사했던 감사원의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허위 자진 월북 근거들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대면 보고가 있은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서훈 전 실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훈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이날 오전 문재인에게 이 씨의 피살 사실과 함께 그의 월북 가능성을 대면 보고한 지 1시간 반 뒤에 열린 회의였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훈 전 실장은 이 회의에서 국방부에 이 씨의 자진 월북 내용을 담은 종합 분석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구체적인 월북 근거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안보실장이 회의에서 이 씨가 타 승선원들과 달리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배 CCTV 사각지대에서 이 씨의 신발이 발견됐다는 월북 근거들을 알려주었다며 군 첩보 외의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이 자리에서 전달한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는 크게 4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씨가 근무 중이던 어업지도선에서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월북을 준비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해경 조사 결과 어업지도선의 구명조끼 수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박 CCTV 사각지대에서 이 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가 수영에 방해가 되는 슬리퍼를 벗어놓고 월북을 시도했다는 취지였지만 지금까지 이 슬리퍼가 이 씨 소유라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될 때 타고 있었던 부유물이 실종 선박 안의 물건이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선박 안에서 부유물로 쓰일 만한 물건이 없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씨가 북한의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었는데 감사원 확인 결과 이 씨는 처음엔 북한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지 않다가 북한군의 추궁이 계속되자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긴급한 구조를 원할 때 자진 월북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전달한 4가지 월북 근거 중 3가지가 거짓이고 나머지 1가지도 과장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경은 사건 브리핑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 씨의 월북 근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관련 내용을 취재하던 언론사인 조선일보에 월북 근거 하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감사원 안팎에선 서훈 전 실장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허위 월북 근거들을 국방부 등에 하달하진 않았을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재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청와대가 안보실 보고서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놓아 보고, 지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댕댕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이번 달에만 벌써 3차례나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